네, 반갑습니다. 재정학 4장 공공재 이론 같이 볼게요. 자, 이번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입니다. 공공재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공공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공재는 개인이 원하는 양을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재가 아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소비의 비경합성이 존재하고요.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의 주된 요인은 비배제성입니다. 공공재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죠. 국방, 치안, 가로등 및 공원이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공공재는 높은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는데요. 개인 A가 얻는 편익이 100이고 개인 B씨가 얻는 편익이 100이라면 사회 전체 편익은 300이 됩니다. 개인적 편익보다 사회 전체 편익이 더 큰 재화를 말합니다. 이것이 즉 높은 외부 경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뜻해요.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는 더 커지고요. 비배제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의 공급 비용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배제성이 강할수록 공공재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비배제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공공재의 생산을 정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죠.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요. 공공재가 시장에서 제대로 생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공공재 소비의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그 편익에 부합하는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최적 공공재 생산 조건식, 이 MRS의 총합이 MRT라는 것에서 MRS의 합은 공공재 소비에서의 비배제성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죠. 비경합성 때문인 겁니다. 사용량을 나눠 가지지 않아요. 즉 수직합이고요. 즉 MRS의 합을 말합니다. 비배제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비경합성을 반영한 것이다. MRS를 합한 이유는 공공재의 비경합성의 특성 때문이다. 자, 포인트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는요. 개별 수요 함수를 수직으로 합해서 구하게 돼요. 왜? 비경합성 때문에요. 자, 이는 사회 전체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해서 구해진다와 같은 말이에요. 공공재 최적 수준에 관한 사무엘슨의 조건식은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 편익의 합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 소비의 완전 비경합성 조건에 충족되어 새로운 소비자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0인 경우에 효율적 자원 배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이용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추가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0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MC는 0이고 가격도 0이겠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건 P는 MC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니까요. 개별 수요 곡선의 높이는 각 수준의 공공재에 대해서 개별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내게 됩니다.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개별 수요자는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래서 무임승차 발생하는 거죠. 공공재의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제도 및 비용 편익 분석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공재 최적 조건은 한계 편익의 합은 MC다. 그럼 다음 2번 공공재 구분 볼게요. 정체되고 있는 국도가 있습니다. 배제 가능합니까? 배제 불가하죠. 무료예요. 그러나 경합성이 있습니까? 네, 경합성 띄고 있죠. 인기 프로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은요. 배제 가능하죠. 유료니까. 그리고 경합성 또한 띄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비경합성을 띄고 있죠. 케이블 TV를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유료 인터넷 정보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비경합성이죠. 기상예보는요. 배제 불가능하고요. 비경합적입니다. 비배제성 띄고 비경합성 띄면 순수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치재랑 비가치재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정부의 가치재 공급은 소비자 주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치재의 소비를 강제하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보건소를 통해서 어린애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것은 가치재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제로 예방접종하고 있죠. 담배와 같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과세하는 것은 비가치재 소비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정부가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재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국방 서비스는 공공재이고요. 가치재는 사적재입니다. 가치재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가치재 공급은 정부가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비가치재는 정부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가치재랑 비가치재 좀 나눠놓을 걸 좀 후회되네요. 일단 볼게요. 마약의 사용금지 조치는 비가치재에 대한 법적 규제의 예이고요. 주류에 대한 중과세는 직접 규제의 예입니까? 정부의 규제죠. 직접 규제는 수령을 통제하는 거고요. 간접 규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과세는 간접 규제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직접 규제는 뭐라고요? 수량을 통제하는 거라고요. 비가치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간섭해서 소비자 주권을 제약하죠. 죄악세의 부과는 가격 기구를 활용한 비가치재 대책에 해당합니다.
자, 알파가 0과 1 사이일 때 볼게요. 1과 가까울수록 사적제고요. 0과 가까울수록 공공제입니다. 1에서 0으로 갈수록 비경합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파가 1과 0 사이이면 체증을 수반하는 공공제의 성격을 가진다. 체증을 수반하는은 경합성이 존재한다랑 동의어입니다. 준공공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비순수 공공제라면 x가 순수 공공제일 때보다 알파 값이 큽니다. 0으로 갈수록 공공제, 1과 가까울수록 사적제요. 다음 4번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없고요. 무임승차 때문에 진실한 수요를 알 수 없습니다. 공공재의 전체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계한 것이죠. 그리고 공공재의 최적 공급 상황에서 동일한 소비량에 대해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어떨 때요? 공공재를 최적 공급할 때요. 사용재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며 다른 양을 소비하지만 공공재는 동일한 소비량을 소비하면서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돼요. 자신이 느끼는 이 이익만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파레토 효율은 공공재 개별 이용자의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되는 거고요. 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재의 가격은 자신의 한계 편익만큼 지불합니다. 즉 공공재 가격은 공급에 따르는 한계 비용과는 관련이 없겠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 문장을 보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재 가격은 한계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한계 편익만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의 공공재 개별 이용자의 한계 편익의 합이랑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적정 공급 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인데요. 공공재에 대해서 개별 수요자의 진정한 수요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 수요 곡선의 개념을 사용하고요.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적정 배분의 조건은 공공재의 마지막 단위에서 얻는 한계 편익의 사회적 합이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거고요. 사무엘에 의하면 적정 공급은 한계 대체율의 합이 한계 생산 변환율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 한계 대체율은 MRS였고 한계 생산 변환율은 MRT였죠. 그래서 이 MRS의 합이 MRT랑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적정 공급 수준에서는 수요자로 하여금 자신이 얻는 한계 편익과 일치하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면 공공재 공급의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 가능하죠. 일반 균형 분석 및 공공재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시장기구는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기 때문이죠. 파레토 우위란 두 사람의 후생이 모두 최고 만족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파레토 우위는 두 사람의 후생이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레토 열의에 비해서 개선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파레토 최적 상태 역시 두 사람 모두 최고 상태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말장난이니까 조심하세요.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0인데 공공소비의 한계 효용은 양입니까? 공공소비의 한계 효용은 양이 맞죠? 하지만 추가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0인 것이지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0인 것은 아닙니다. 한계 비용이 0인 것은 자유재를 말해요. 햇살, 공기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0은 아닙니다. 추가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0이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0이 아니에요.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공공재의 한계 효용 개념으로부터 유도됩니다. 각 개인의 한계 효용의 합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소비 계약 곡선상의 점에서 두 재화의 한계 대체율이 같습니다. MRTS랑 혼동하지 마세요. 다음 7번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 계산입니다. 문제 볼까요? 갑의 한계 편익이 나와 있고요. 을의 한계 편익 나와 있습니다. 자, 공공재에서 한계 편익은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MB를 가격으로 바꿔줘요. 공공재의 한계 비용은 MC는 4라고 했습니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4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X는 6 나와요. 공공재를 6단위 공급할 때 최적의 공급량이 됩니다. 그럼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 계산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의 수요 곡선 나와 있죠?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 100원으로 일정하고요. 그러면 각각 을의 이 수요 곡선을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갑은 200-2Q, 을은 150-3Q 나오죠? 이거 두 개 더해서 100원이다 라고 하면은 Q는 50 나와요. 자, 그럼 다음 공공재 계산 볼게요. 인구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P는 0.95-0.04Q로 되어 있네요. 각 개인이 생각하는 공공재에 대한 가치랍니다. 공공재 생산의 총 비용 나와 있고요. 자, 그럼 MC는 2Q 플러스 5가 되죠? 지금 여기 Q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각 개인이 생각하는 공공재의 가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럼 95-4Q 나오고요. 그럼 95-4Q는 이 MC인 2Q 플러스 5다. 그럼 Q는 15 나옵니다. 자, 여기 P에 100을 곱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 각각 100 곱해줘서 100P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만 100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공재 균형량 계산 네 번째 볼게요. 공공재 한계 비용이 있고요. A 한계 효용, B 한계 효용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EX다 하면 되겠죠. X는 2.4 나옵니다. 자, A가 내야 할 총세금 물어봤어요. 도로에 대한 A의 개별 수요 함수 나와 있고요. B의 개별 수요 함수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의 건설 비용은 1km당 20원 되어 있어요. 자, 그럼 A의 가격 20-Q, 그 다음 B의 가격 10-2분의 1Q 나옵니다. 자, 그럼 30-2분의 3Q는 20이 나오겠죠? 그럼 Q는 3분의 20 나오고요. A가 내야 할 총세금은 자, 여기 A의 가격 그러면 3분의 40과 이 최적 수량 있죠? 3분의 20을 곱한 가격 9분의 800이 A가 내야 할 총 세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여기 A, B, C 3명의 공공재 수요함수 나와 있고요. 공공재 1단위 공급하기 위한 비용 90 나와 있습니다.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해서 계산하면 Q는 20 나와요. 자, 간단합니다. 지금 동굴의 최적끼리 물어봤어요. A의 총효용함수, B의 총효용함수 나왔고요. 동굴을 파는 총 비용함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한 개 효용하고 한 개 비용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럼 A 미분에서 100-2D 나오고 B 미분에서 40-2분의 1D 나오고 MC는 D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D는 40 나오죠. 동굴의 최적길은 40m예요. 다음으로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목 물어봤습니다. 갑의 수요함수 나와 있고 을과 병의 수요함수 나와 있어요. 이거 문제 빨리 읽다가 이거 을 한 명만 읽을 실수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함수가 2명인지 1명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국방의 한 개 비용은 25예요. 수요함수는 다 P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P는 15-3분의 1Q 나오고요. 을과 병은 P는 10-4분의 1Q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더해야겠죠? 이건 2번 더해야겠죠? 그럼 35-12분의 10Q는 25가 나오고요. Q는 10이 나옵니다. 그럼 각각 부담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Q를 각각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갑은 12원, 을과 병은 7원, 총 합은 26 나옵니다. 다음 15번 공공재가 제공되지 못한 상황의 경우 경제적 손실, 즉 자중 손실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자, 공공재 총 생산 비용 나와 있고요. 각 소비자의 수요함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서 공공재 Q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럼 경제적 손실 구하면요. 자, MC는 180이죠. 여기 지금 TC가 180Q니까 그럼 소비자 1, 2, 3 이 P를 다 넘겨줍니다. 그럼 60-Q, 100-Q, 140-Q 나오고요. 그럼 다 합해요. 자, 다 합하면 P는 300-3Q 나오죠. 그럼 Q는 40 나옵니다. A만큼 소비자 잉여를 얻게 돼요. 이만큼이요. 자, 그러면 공공재가 제공되지 못했으니까 이만큼 잃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20 곱하기 40 하면 됩니다. MC가 180이었으니까 180에서 여기 300구간까지 높이로 잡고요. 그 다음에 적정 공급량 이 40까지 곱해줘서 2분의 1로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중 손실은 2400 나오게 돼요. 자, 그럼 공공재 키워드 보고 넘어갈게요. 수직, 비배제성, 무임승차, 수요 도출 어렵고요. 공공재 최적 조건, 이 효용의 합, 그 다음에 MC다. 가상수요 곡선, 사무엘스는 한계 대체율의 합이고 한계 생산 변환율과 같아야 한다. 수요함수 또는 한계 편익 함수가 나올 때는 MB는 P로 보고 풀이하는 겁니다. 모든 수식은 P에 대해서 바꿔서 풀어야 되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볼게요. 자, 1번 린달의 공공재 최적 공급 모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공재 생산량과 비용 부담 비율이 동시에 결정되는 모형이에요. 비용 부담액이 아니라 비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비용 부담 비율이 시장에서의 가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공공재 공급 규모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고 가정합니다.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조세 부담 비율은 누진성을 보장합니까? 아니죠. 린달의 공급 모형은 소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효율성만 고려하기 때문에 공평성과는 연관이 없어요. 즉 누진성과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공재 비용 부담 비율 결정은 편익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이익을 얻는 만큼 조세를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린달의 자발적 협상 모형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론. 이거 린달 모형 아니죠? 이거 코지 정리입니다. 린달 모형의 외부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린달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개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자발적인 협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린달 모형은요.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무엘슨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린달 모형에서 도출된 해는 사무엘슨의 효율성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합의에서 결정되는 비용의 부담 비율이 시장에서 가격의 기능과 유사함을 밝힌 모형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지 이론과 유사하지만 형평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코지 이론과 차별됩니까? 자, 아니죠. 코지 이론과 유사하지만 둘 다 형평성 또한 고려하지 않습니다.
린달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그 소비자의 편익에 비례하죠. 자, 그 소비자의 소득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권화된 준시장적 해결책이라고도 하고요. 진정한 선호를 실현하는 가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준시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가정이. 개별 소비자의 공공재 비용 분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입니다. 공공재가 갖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린달 균형에서 공공재 생산량은 최적 생산량을 말합니다. 공공재 공급에 관해서 볼게요. 부분 균형 분석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 했었죠. 자, 보엔에 따르면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교섭, 협상에 의해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실현됩니다. 보엔과 린달 모두 시장 자발적으로 적정 공급이 실현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드러낸다고 가정할 뿐이죠. 린달은 시장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으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란 자발적인 협상과 같은 말입니다.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부과할 경우에 5월 전략은 공공재 소비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클라크 그로브즈 조세를 부과할 때는 소비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때 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스는 모든 소비자의 공공재 G와 사적재 X 간의 한계 대체율의 합이 두 재화의 한계 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의 린달 부담 비율 부담 가격 한번 볼게요. 자, A의 한계 편익이 있고요. B의 한계 편익이 있습니다. 여기 한계 비용이 있고요. 한계를 부담할 때 한계 편익이 22고요. B는 18이네요. 한계 비용 8인데 일치하지가 않죠. 2개 부담할 때 일치하지 않고요. 3개 부담할 때도 일치하지가 않네요. 4개 부담할 때 A의 한계 편익은 4고요. B의 한계 편익은 8입니다. 4 더하기 8 했을 때 10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일치하게 되네요. 그럼 4개로 공급할 때 일치하고요. 그래서 B는 12 중에 8이기 때문에 8을 부담하게 돼요. 자, 이렇게 린달 비율 부담 가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 비율에 맞춰서 한계 비용과 합이 같게끔. 자, 그럼 쉬었다가 사무엘슨 조건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